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탄핵 상원 재판이 이번 주에는 화이트하우스 측 변호인단의 반격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원의 탄핵 검사역들이 트럼프 탄핵의 이유를 3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트럼프의 변호인 팀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에 대한 몇 가지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내용인데 전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이 출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원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트럼프가 유크레인 군사 원조를 중단을 시키면서 조 바이든 수사를 조건부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볼튼은 지금까지 증언이 금지되어 왔었는데 엉뚱하게 책의 원고가 증인으로 나오게 된 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레오 파너스 변호사의 변호사가 비디오를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 트럼프가 유크레인 미국 대사인 이바노비치를 파이어시키라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명백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하원의 탄핵 검사역인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트럼프가 트윗을 했는데 그가 부패한 자고 sickman이고 내가 아직도 혼이 덜 났지 라는 악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이것을 협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법정에 앉아서 검사 보고 너 혼 덜 났지? 라고 협박을 하는 장면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상원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오늘 변호인단의 변호 시작 전부터 흥미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 탄핵 재판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악재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그 영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디펜스 팀의 전략은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하원 민주당 측의 탄핵에 대한 강력한 반격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소환이라든가 증거 추가 제출 요구를 묵살을 시키고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 트럼프의 유무죄를 투표에 붙여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강력한 악재들이 등장을 해서 계획대로 이것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일 민주당의 증인 소환이라든가 서류 제출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비추어지게 되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걸 무작정 거부하기도 힘들 것이고 투표인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그 온건파 4명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증인들이 소환이 되고 서류가 제출이 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재판의 주심인 대법원장이 증인 호출 또는 서류 추가 제출 이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법관이 이런 경우에 상원의 뜻을 추월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최악의 경우에 4명의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증인 호출 문제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게 되면 51표가 돼서 증인 신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악재가 뒤를 이을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67표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상상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67표라는 것은 상원 의원 의석 3분의 2석, 즉 탄핵 가결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악재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볼튼의 책인데 존 볼튼이 책 출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인데 책 내용 중에 혹시 비밀 정보사항이 있는지 검열을 받기 위해서 검열 당국에 원고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스가 입수해서 폭로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하원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유크레인 측에게 4억 달러를 지출 중지시키고 조 바이든 수사를 해라 하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볼튼은 하원의 청문회 당시부터 증언이 거부되어 왔고 지금도 하원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이 직접 들은 것이 없고 카더라를 가지고 탄핵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조롱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안보보좌관이 직접 들었다고 하면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가 쓴 책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만큼 공화당 상원이 증인 소환 불가를 계속해서 주장하기도 입장이 좀 공공스럽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애덤 시프 하원 의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후보 시절부터 걱정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한마디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인격적인 면모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어제 트윗의 내용을 보면은 시프 의원을 부패한 정치인, corrupt politician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는 병적인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sick man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아직도 혼이 덜 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He has not paid the price yet 라고까지 막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시프 의원은 어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것은 협박성 언어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하원 청문회 시에도 증인들에게 폭언을 해서 증인 협박 이 경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원 탄핵 검사역의 주역격인 하원 정보위원장을 pay the price라고 막말을 했으니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트럼프의 언행을 그냥 무시하기가 거북해지게 됐습니다. 애덤 시프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분노와 복수심의 차이는 악의적인 협박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이바나고비치 전 유크레인 미 대사의 해고 장면이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비공개 정치 모금 행사장에서 이 대사의 목을 당장 치라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비디오에 담긴 것이 지난 주말에 폭로가 됐습니다. 만일 온건파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면 매우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는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리 겁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을 가리켜서 만일 그대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very bad,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즉 낙선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변호팀이 판결을 3일 내에 끝나게 되면은 증인 소환 문제라든가 서류 추가 제출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때 사인의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거취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일 증인 신문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될 것이고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증인 신문이 성사가 안 되면은 공화당 상원은 토의 종결을 선언하고 트럼프의 유무죄를 표결에 붙이자 하고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3분의 2선인 67표가 나오게 되면은 트럼프가 쫓겨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 전문가들은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NBA 스타로 2016년 은퇴한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어제 아침 자신의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딸의 농구 시합에 가던 중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서 헬기가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안나 등 9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위대한 농구 선수였으며 그는 그의 가족을 무척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딸 지안나를 잃은 건 이 순간을 더욱 비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코비는 코트의 전설이었다며 미술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날에 브라이언트 가족한테 사랑과 기도를 보낸다고 위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새 사망자가 20명 이상, 확진자는 8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현재 81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수는 2,744명, 이 중 46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외 우한폐렴 확진자는 태국에서 8명, 미국 5명, 호주 5명,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각 4명, 프랑스 3명 등 모두 4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상원 탄핵 심리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원 탄핵 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부위원장이 향후 집중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외교안보 보좌관이 곧 발간될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크레인 정부가 조 바이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원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의회가 소환장을 보낸다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어제 로켓 탄의 공격을 받아 시설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언론은 어제 로켓포 3발이 미 대사관을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한 발은 저녁 시간대 대사관 카페테리아를 직격했고 다른 2발은 근처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공격에 관한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팝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올해의 노래상에 이어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팝 가수 앨리샤 키스는 어제 시상식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를 애도했습니다. 한국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은 퍼포머로 참석했습니다. 시카고가 사망한 농구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는 어제 구장 정문에 그의 사진과 라이스를 비추어 그를 기념했는데 지나가던 팬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조의 표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헬기로 이동 중 추락해 13살 난 딸과 그리고 다른 7명과 함께 추락 사망했습니다.
한편 어제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시카고 불스의 스타 플레이어 마이클 조던도 담화문을 내고 그에 대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던은 말로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브라이언트는 조던을 빅 브라더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는 2016년 은퇴 당시에 NBA 최다 스코어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스티븐슨 하이스쿨의 모의 정치 행사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제외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토요일 가외 수업의 하나로 모의 투표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 트럼프 행사로 변모됐었습니다. 레이카우니 공화당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흐린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밤 최저 27도,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5도, 수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5도,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6도입니다.